안녕하세요. WY 컴퍼니의 강성우 대표입니다. 전 영상에는 저희 제품, 특히 앰플 제품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의 영상은 네이버나 올리브영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제품을 비교 분석하는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비교 분석에 저희 제품도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일단 첫 번째로 모공이 늘어짐에 대한 원인과 관리 방법,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네이버에서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모공 앰플 베스트 3,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모공 앰플 베스트 3를 비교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린 제품을 포함해서 원료적으로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도 같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품 자체를 추천드리진 않고요. 어떤 원료가 들어간 제품이 어떤 피부한테 좋다 정도의 가이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설명드리는 영상이 모공 앰플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피부 관리를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우리는 살면서 모공이 특히나 얼굴 쪽, 코 옆에 이런 모공들이 많이 커지고 늘어지고 이러는지 궁금하시죠? 대략적인 원인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피지 과다, 피부 노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면, 일단 가로 모공, 세로 모공, 복합, 그 다음에 멜라닌 색소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로 모공이 늘어나는 이유는 피지가 과다 분비되어서 가로 모공이 조금 더 악화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로 모공은 안티에이징 요소인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중력이라든지 피부 처짐, 탄력도가 떨어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가로 모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코에 가장 많은데,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처럼 이렇게 점점점점 막 박힌 것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게 미관상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피부 모공의 멜라닌 색소 침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트러블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모공에 이물질이 가득 쌓여 있을 때 배출을 제대로 못해서 염증이 되는 경우가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피부 관리를 정말 전문적으로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모공 관리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로는 그 멜라닌 색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때문에 얼굴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 모공 같은 경우는 안티에이징 요소가 있기 때문에 피부 탄력도를 늘린다든지 이런 관리를 통해서 피부가 좀 더 건강한 피부가 될 수도 있고, 피지 분비도 10대나 20대 때는 정말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게 좀 저하가 되는데, 너무 적게 나오거나 너무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서 유지될 수 있게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이를 통해서 특히나 여성분들은 메이크업의 밀착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공 앰플이라는 네이밍을 달고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는 모공 축소, 피지 조절, 각질 제거, 그리고 수분 공급 등의 가장 크게 4가지의 효능 효과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추가로 아까 이야기 드렸던 피부 진정 효과, 그리고 모공 주변의 염증을 완화하고 멜라닌 색소 같은 거를 조절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효능을 가진 제품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 쇼핑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제품 3가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이 제품은 제가 써본 것도 있고 안 써본 것도 있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일 인기가 현재 많은 제품은 성분 에디터의 그린 토마토 포어 리프팅 앰플 제품입니다. 지금 이 제품은 네이버 평점 4.7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리뷰도 4,000건 이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리뷰 내용을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모공이 좀 축소됐어요, 사용감이 좋아요, 순해요, 이런 일반적인 사용 후기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올리브영에서 특히나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뒤에서도 올리브영 제품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올리브영 온라인에서는 인기 많은 제품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그린 토마토
포어 앰플로 다시 넘어와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린토마토라는 특허 원료가 메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적으로 티트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피부 진정에 효과가 있는 원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미백이나 수분 관련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 원료와 히알루론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뉴얼이 된 것 같은데 스피큐를 추가해서 좀 더 피부 흡수성을 높인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실제로 사용해본 경험상 약간 복합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성인 분들한테는 조금 오일리한 느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끈적거린다? 좀 다른데 약간 좀 과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건조하신 분들이 바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이랑 같이 병합해서 발라야 너무 건조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디마르의 시그니처 에스투드 프로텍터 5.2라는 제품인데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사용을 해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 제품도 네이버에서 평점이 4.7점으로 좀 점수가 높고 리뷰도 2,900회, 약 3,000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구매평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긍정적이고 모공에 대한 효과를 봤다. 그리고 뭔가 피부가 붉어지는 현상이 좀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해당 제품은 알프스의 에델바이드 추출물과 인도의 케랄라 병풀 원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델바이드 추출물이 아까 얘기 드렸던 모공 관련되어 있는 원료고 인도 케랄라 병풀이 우리나라 병풀과 동일하게 피부 진정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다른 제품이랑 좀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낮에 뭐 야외에서 햇빛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피부에 데미지 손상을 입잖아요. 그 데미지 손상 케어를 위한 모공 교정 메커니즘이 19종으로 설계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상세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도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리뷰 평이 굉장히 나쁘지는 않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는 인피엘의 사줄렌 시카 진정 앰플입니다. 네이버 평점 4.7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리뷰도 약 2,300건 정도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의 리뷰를 보시면 피부 진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드름이 많이 완화되었다, 뾰루지가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피부 진정에 정말 좋은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리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 해당 제품은 시카랑 아줄렌이 메인 원료예요.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시카나 병풀 이런 부분들은 피부 진정에 굉장히 효과적인 원료거든요. 그런 원료가 메인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드름 앰플이라는 키워드로 많이 바이럴을 하고 있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엑소존 권법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소존 권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료를 작게 만들어서 피부 흡수율을 높인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법이 들어간 원료를 사용하면 제품이 굉장히 많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인피엘 제품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가 거의 10만원 후반대로 잡혀 있는데 실제 판매되는 거는 한 4만원 후반대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뭐 여하튼 그래도 엑소존 공법이 들어가 있는 병풀 입수가 정제수 대신에 들어가 있어서 효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올리브영 인기 제품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이 그린토마토 제품이 올리브영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데이터를 봤었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올리브영 온라인에서 찾아본 내용들은 특이하게도 메디필 레드 락토 콜라겐 앰플이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리브영 인기 모공 앰플은 제가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용감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거로 이야기를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그냥 제가 쭉 제품을 조사해 보면서 리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약되어 있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메디필 레드 락토 콜라겐 앰플은 발효 유산균과 콜라겐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모공 수축과 피부 탄력 개선에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아요. 모델일 수도 있는데 손담비 앰플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스킨 매직 타이트닝 모공 앰플입니다. 요거는 소비자들 리뷰를 보니까 바르고 나서 되게 즉각적으로 모공 축소에 효과를 느꼈다, 피부결 개선도 되고 메이크업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리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리뷰입니다. 세 번째는 리덴스 톤앤스팟 코렉터 앰플입니다.
여기 이름명에 보이시는 것처럼 톤앤스팟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미백에 좀 강조되어 있는 제품인데 역시나 비타민C 유도체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은 피부 미백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약간 자극적이라서 사용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피부 미백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능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뷰에도 사용을 해봤는데 기미 같은 게 조금 완화되었다 뭐 이런 리뷰들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셔도 60초 만에 기미 및 색소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네이버 쇼핑이랑 올리브영의 베스트 3 제품을 알아봤는데 사실 모든 제품들은 각각의 컨셉이 있고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원료가 있지만 컨셉적으로 들어가 있는 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원료들이 내 피부에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리뷰 나 저처럼 설명을 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확인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성공률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저희 영상 찍는 거니까 저희 제품을 소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컨셉 원료로 직접 개발한 초당두부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이 원료를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 저온 진공 추출 공법을 사용을 합니다. 해당 공법이 뭐냐면 저희가 두부 생 원료를 가져오면 이 원료에 있는 고유 수분과 영양소를 좀 더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는 기술이에요. 여기에 이제 발효 기술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발효 기술을 통하면 피부에 유익한 균들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발효 기술을 통해서 엑소솜 기술과 거의 유사하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원료의 크기를 좀 작게 만들어서 피부 흡수율을 높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초당두부 추출 물 자체만으로도 피부 모공 관련되어 있는 임상 테스트 부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초당두부 추출 물에 대한 임상 테스트 결과도 화면에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내용 자체가 대웹이라서 그건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제품 컨셉은 초당두부라는 원료를 가지고 모공 탄력 3중 솔루션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일단 아까 얘기 드렸던 가로모공, 세로모공에 멜라닌 색소에 대한 부분까지 케어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모공 수축과 피지 조절에 대해서 강화하기 위해 탄닌 컴플렉스를 좀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피부 흡수율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C엑소좀이라는 원료를 추가로 넣어서 피부의 탄력 개선에 효과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민감성 피부를 위해서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고요. 일반 저자극 테스트가 아니라 좀 강화된 민감성 피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중 히알루론산 원료를 추가해서 피부 보습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보통 미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실 때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원료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원료 대신에 알부틴이라는 원료를 넣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더 좋다, 알부틴이 더 좋다,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알부틴도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 케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약처에서 고시를 한 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라보시면 되게 좋다라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제품은 임상 테스트를 사용 즉시 개선되는 항목이랑 4주 후에 개선되는 항목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사용 결과에 모공 부피는 53%, 모공수 감소는 42%, 4주 후에는 모공 색소가 약 76%, 그리고 피부 탄력은 45% 개선되었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앞단에 설명드렸던 제품들과 비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제가 모공 앰플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피부에 대한 타입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원료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 이야기 드렸던 토마토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컨셉적인 원료 말고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실제로 효능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 있는 원료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내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성 피부거든요. 그래서 지성 피부인 분들한테는 살리실산이라는 원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좋아요. 보통 폼 클렌징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원료가 피지 제거에 되게 효과적인 원료라서 실제로 화장품에 이 원료가 들어가 있으면 피지 조절에 대한 능력이 좀 향상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유분기가 많은 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분기가 있는 원료보다는 수분이죠. 히알루론산 원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복합성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아하랑 바하 원료 아시죠? 이 원료가 복합성 피부에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피부 타입 없이 이런
원료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좋은데, 사실 제품을 개발을 하다 보면 이런 원료를 다 넣으면 사용감이 떨어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원료를 많이 넣어서 만들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판테놀이랑 마데카소사이드 원료가 좋습니다. 물론 병풀이나 시카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저는 좀 학술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판테놀이랑 마데카소사이드 이 원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품별로 다 특허 원료라든지 컨셉 원료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초당 두부에서 두부 원료가 들어가 있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런 그린 토마토 앰플은 토마토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원료가 내 피부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이 원료 효능 효과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리뷰 같은 거 쭉 잘 보신 다음에 나한테 맞겠다 싶으면 살리실산, 히아루론산, 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 이런 원료들을 다 분류를 해서 나에게 맞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조금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아하, 바하, 비타민C 이런 거는 모공 수축과 피부 정화에 굉장히 효과적인 원료이기 때문에 그런 원료들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서브라도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지만, 자외선 차단제랑 같이 바르면 모공 앰플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네, 다음은 모공 앰플의 주요 원료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모공 축소, 그리고 피부 진정, 보습 영양 이런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모공 앰플은 모공 축소,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모공에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는 블랙헤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공 축소 효과가 있는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미백에도 효과가 있지만 모공 축소와 피지 조절에도 효과적인 원료입니다. 그리고 아하, 바하 같은 경우는 각질 제거랑 모공 청소에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C도 미백에 도움이 되는 원료긴 하지만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모공 탄력의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원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부 진정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판테놀은 피부 진정과 재생을 돕는 원료이고요. 알로에 베라라는 원료 혹시 아시나요? 이 원료도 염증 완화랑 피부 진정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원료가 있는데, 이 원료도 피부 재생과 진정에 큰 도움이 되는 원료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시카나 병풀 이런 원료들도 피부 진정이나 재생 뭐 이런 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원료니까 그런 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화면에 안 보이시지만 아데카소사이드, 마데카솔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의료용 원료가 아닌 화장품 원료로서 나오는 그런 원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습이랑 영양 공급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일단 수분 공급과 보습에 효과적인 히아루론산이 있고요. 그리고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 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펩타이드는 피부 탄력 개선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원료인데, 뭐 보통은 요 세 가지 원료들이 같이 들어가 있거나 이 중에서 뭐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원료를 하나 넣고 장벽 강화에 대한 제품이다, 탄력에 대한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소구를 하니까 꼼꼼하게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피부 모공 관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 제품을 소개를 드리고 다른 제품들 소개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을 기준으로 가지고 비교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타 제품을 비방하거나 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고요. 그냥 홈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수치를 보기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0%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제품의 임상을 테스트를 진행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임상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족하거나 나쁜 제품은 아니고요. 그 제품의 컨셉에 따라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은 이런 임상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제품들은 이런 임상 테스트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혹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지금 언급드리는 제품을 비방하거나 내려치게 하려는 목적은 없다 라는 부분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제품 기준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모공 앰플로서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모공 부피 감소입니다. 모공 부피 감소 같은 경우는 인피엘 아줄렌 시카 앰플이 압도적이에요. 거의 59% 정도까지 나오는데 뭐 저희 제품도 53%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모공 수 감소 같은 경우는 성분 에디터의 그린 토마토 앰플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통 이렇게 코 옆에 모공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줄었다라는 리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66%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42%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차이도 보셔야 돼요. 한 번 사용 시 요만큼 개선이냐, 2주 사용 시 요만큼 개선이냐, 4주 사용 시 요만큼 개선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제품은 일단 일회성 사용 시 이 정도의 개선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성분 에디터나 인피엘 같은 제품들은 2주, 4주 테스트 진행 결과로 나온 결과인 점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 제품도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모공이 이 끝부분에 얇게 있는 모공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없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모공 깊이 감소입니다. 이게 푹 패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요것도 이제 인피엘 아줄렌 시카 앰플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인피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엑소존 기술 원료가 들어가 있는 원료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피부에 잘 흡수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저희도 28%로 낮지 않다. 저희도 엑소존 원료 들어가 있고 뭐 발효 기술 통해서 다 작게 만들어서 효능 효과를 끌어올리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요것도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회차, 2주차, 4주차 이런 식의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바르는 즉시 이런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들은 아무도 안 했어요. 저희가 3중 모공 케어라고 해서 이런 블랙헤드라든지 좀 피부가 밝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멜라닌 케어에 집중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는 요거 사용했을 때 4주 후에 76% 개선됐다라는 임상 테스트 결과를 받았습니다. 뭐 다른 제품들도 나이아신아마이드라든지 뭐 다른 원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모공 색소라든지 피부 톤 이런 거 밝혀주는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품은 정말 자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피부 탄력 개선, 요거는 모공 중에 가로 모공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티에이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피부 주름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부 탄력이 개선이 되면 주름도 많이 펴지고요, 이 모공에 대한 크기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 제품이 좀 테스트 결과가 잘 나왔어요. 진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막 이런저런 원료도 다 넣어보고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해서 만들었던 제품이라 저희가 평균치는 굉장히 높은 제품이고, 바르는 즉시 좀 소비자들이 효과를 느낄 수 있게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이라, 아까 이야기 드렸던 항목 중에 색소 케어랑 탄력 빼고는 전부 다 1회 사용 시 즉각적인 개선 효과에 대한 임상 테스트인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 제품을 구매를 해보시고 사용하신 분들이 리뷰 후기를 많이 달아주셨는데 지금도 꾸준히 달리고 있습니다. 많이 달리고 있는데 실제로 모공이 좀 많이 작아졌다라는 리뷰 평가가 많고요. 피지 분비도 많이 줄어든 느낌을 받았다라는 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4주 정도 꾸준하게 지금 사용을 해봤더니 이 턱 부분에 모공이 좀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턱에는 막 그런 게 없어서, 저는 역으로 목이랑 이 얼굴이 연결되는 이쪽에 주름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탄력도가 조금 더 높아진 느낌? 그리고 이쪽 볼에도 탄력감이 좀 높아진 느낌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피부결도 매끈해지고 좋았다라는 리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비포랑 애프터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T존과 볼 주변에 모공이 조금 더 개선되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부 톤도 많이 균일해졌다라는 내용이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제가 원료를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원료들이 저희 제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가 더 이런 효능을 느낄 수 있게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거 재차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효과적인 앰플 사용 팁입니다. 요거 사용 방법이라고 해서 그냥 뭐 100원짜리 동전만큼 짜서 얼굴에다가 넓게 펴서 흡수시켜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클렌징 후에 토너로 닦아주시고 피부결을 정돈해 주신 다음에 앰플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원래 앰플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사용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게 고농축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역으로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건 저자극이랑 자극이랑은 별도로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는데, 요거는 본인의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아까도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 모공 제품은 자외선 차단제랑 사용해 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앰플 바르고 나머지 스킨케어 이후에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아까 설명드렸던 게 클렌징하고 토너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맞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까 원료 소개했던 부분들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풀어서 다시 한번 가이드를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 클렌징 제품입니다.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클렌징 폼은 종류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클렌징 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살리실산이라는 원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시면 피지 제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모공 속의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데 탁월해요. 그래서 오일 쓰시고 클렌징 폼 이렇게 두 가지 쓰시는 분들도 전 종종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피부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는 아니고 한 2, 3일에 한 번씩은 그렇게 사용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레이 마스크인데 요거는 모공 속에 제품이 이제 피부에 흡착해서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이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제품은 그래도 아무래도 자극이 있다 보니까 데일리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2일에서 3일 간격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에 기름기가 많다, 폼 클렌징을 쓰셔야 되겠죠. 근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 했을 때는 오일이랑 같이 사용해 주시면 노폐물과 같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토너 제품입니다. 토너는 바하, 아하 이렇게 제품이 사실은 구별돼서 초창기에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같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하, 바하 원료는 효능이 조금씩 달라요. 특히나 바하 같은 경우는 모공 속의 피지를 녹여주는 효과를 내고요. 바하는 각질 제거를 해서 피부결을 좋게 만들어주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쓰면 뭐 좋겠죠. 각질도 제거해주고 피부결도 개선해주고. 근데 각각 목적에 맞는 제품을 쓰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이루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제품을 써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제 개인적인 부분인데 카모마일 원료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카모마일이 피부 진정 효과가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진정 효과랑 모공 주변의 염증 완화에 좀 탁월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카모마일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일에서 아까 얘기를 좀 떼놨는데 제가 호호바시 오일 제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피부가 영상에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건조한 편이거든요. 생각 이상으로 많이 건조합니다. 근데 호호바시 오일 같은 경우가 발랐을 때 엄청 오일리하지도 않고 되게 흡수가 잘 되고 피부가 약간 뽀송뽀송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이게 건조한 사람 특은 좀 약간만 오일리해도 막 답답해서 미쳐버리려고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호호바시 오일은 약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해소가 되는 그런 원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안 맞으실 수도 있어서 저랑 피부 타입이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크림 제품입니다. 크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성 피부를 위한 수분 크림, 그리고 건성 피부를 위한 보습 크림, 그리고 민감성 피부를 위한 리페어나 저자극 크림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수분 크림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얘기 드렸던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시면 좀 보습 쪽에 신경을 쓰실 수 있고요. 진정 크림은 뭐 시카 성분 아까 이야기 드렸던 마데카 소사이드, 판테놀 이런 원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당연히 좋고요. 리페어 크림 같은 경우는 세라마이드 원료가 들어가서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목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일이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어요. 저희 제품이 지성 피부한테 되게 좋아요. 앰플도 마찬가지고 크림도 마찬가지인데 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한테 되게 좋게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건조한 사람이 쓰면 안 좋냐는 아니에요. 제가 되게 건조한데 저는 지금 현재 저희 제품만 쓰고 있습니다. 다른 테스트 제품도 쓰고 있지만 저희 제품을 주력으로 쓰고 있는데 두 펌프 쓸 거 한 세 펌프 쓰면은 되게 끈적거리지 않고 되게 보습감 있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클렌징과 토너, 크림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더 모공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네, 진짜 이제 마지막인데 나름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주변에 이런 화장품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거 소개를 할 때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세 가지를 가져와서 Q&A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거 모공 앰플 얼마만큼 사용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1회 사용량은 보통 한 펌프에서 한 펌프 반, 많게는 두 펌프 정도 사용을 하시는데 제품 특성에 따라서 건조하신 분들은 세 펌프 정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모공 앰플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고농축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 데일리로 사용을 하면 역으로 적응이 안 돼서 트러블 같은 게 올라올 수 있어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요거 자극적인 부분이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트러블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용을 했는데 트러블이 올라온다 라고 했을 때 제품이 별로네 라고 해서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보다는 데일리로 사용을 하셨다면 뭐 2일차, 3일차 이렇게 좀 징검다리 식으로 사용을 해보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 조절하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공 앰플이랑 세럼의 차이점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제일 큰 거는 제형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앰플은 효능 효과에 특화되어 있게 고농축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세럼보다는 효과가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단 고농축이기 때문에 약간의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용 빈도수로 조절을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피부 타입에 뭐 사용이 가능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앰플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드렸다시피 건성 피부에 맞는 원료가 있고요, 지성 피부에 맞는 원료가 있고 복합성인 피부에 맞는 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부 타입에 따라서 내가 원료를 한번 쓱 보시고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민감한 피부에 대한 부분들은 판테놀이나 마데카소사이드 원료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들어가 있어도 나한테 자극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피부에다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아요. 보통은 손등에다 많이 하는데 여기 있죠, 여기 팔뚝 안쪽 이런 쪽에다 살짝 발라서 이렇게 좀 따끔따끔한지 아니면 내가 좀 불쾌하게 느끼는 자극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사용하시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공 앰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그냥 다짜고짜 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네이버랑 올리브영의 베스트 3 제품을 같이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원료들이나 내용들을 좀 한번 간략하게 봤고요. 그리고 피부 타입별로 모공 앰플을 어떻게 고르면 되는지, 그리고 피부 모공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같이 쓰면 좋은 제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제품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진 않고 원료로 구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이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 보습 크림 제품 비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면서 언급하지 않았던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어느 정도는 다 알 텐데 혹시라도 모르는 원료가 있다면 그런 원료에 대한 부분들 저희 연구소 쪽에다가 확인해서 스터디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기왕이시면 그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봬요.